못하면은 안 돼요. 그건 쿠폰 금리입니다. 현금 흐름이야. 그건 결정돼 있어. 그걸 얼마에 할인해 살지 나의 그 수익률이 중요한 거고, 저 쿠폰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세금이 많이 붙어요. 저기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PB센터나 어디에 가서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권하는 채권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아, 그래서 그러면은 세금을 얼마 붙여요? 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한 상식이죠. 가장 간단한 상식. 그냥 간단한 상식입니다. 간단해요. 물론 여러분들한테 높은 할인율이라는 거 뭐야? 가격을 싸게. 할인을 높은 걸로 해서 가격을 싸게 주면 여러분들 유리하죠. 그게 수익률이고. 채권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는 나중에 조금 시간 있을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기준금리는 뭐냐 그러면 한미 기준금리 역전됐다고 지금 난리 나잖아요. 난리 나지 않냐고 얘기를 하잖아. 주식이 빠지는 게 그게 원인이야. 주식 빠진 얘기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냐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자 잠깐만 이 얘기를 다 하면 못 끝날 것 같은데, 그 기준금리 얘기는 나중에 하고, 야 넘어갑시다. 기준금리 얘기는 나중에 하고, 한미 기준금리가 왜 역전이 되고 그게 무슨 뜻을 갖고 있고, 우리 주열이 형님이 그 상관없다 있다 얘기는 계속하는 거, 사람들이 걱정을 왜 하는지, 옛날에는 어떻게 됐는지, 역전됐어 어떻게 됐는지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 해. 수업을 짜기는 어질지 이 사람아. 가고 싶다 갈 수 있을 줄 알아? 나도 졸리다. 끝내자. 자 9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근데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2부의 시간을 저 나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9분 내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야 오늘의 사실은 그런 이유로 지금 아까 전에 그 경제 그 보복을 때리면서 관세를 때리면서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한중일이 골로 간다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골로 가고 있어. 미국이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싸울 것 같아서. 자 그럼 기타 자세한 얘기들은 다 빼고 빼고, 왜 미국이 석학들이 그걸 지금 말도 안 되는 그 전체 볼륨을 줄이는 행동이거든요. 전체 파이를 줄이는 행동이란 말이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무역을 줄인다는 거는 우리가 먹는 전체 파이 자체를 줄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학자들은 반대를 하지.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될 것 같냐? 어떻게 될 것 같냐?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목 아프다 진짜. 야 어떻게 될 것 같냐 얘기를. 아까 전 왜 미국이 이런 행동을 하는지 얘기해드렸어요. 환율을 못 건드리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다고 뭐 경제 빗장 풀라 그러니까 잘 그거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관세를 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관세로 지금 승부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얘들은 지금 채권을 팔 수 있다고 지금 위협을 하는 거고, 중국이 미국 채권을 팔았을 때 왜 위험할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려면 1시간은 걸릴 것 같아. 중국이 미국 채권을 파는 게 뭐가 위험해요? 팔 수도 있지. 미국이 사주면 되잖아. 여러분들 1시간 얘기할 거를 1분에 얘기해드리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빚을 왕창 졌어. 기업을 해. 근데 어느 날 은행이 와서 여러분들의 빚을 회수해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간단해요. 미국이 빚을 왕창 졌거든. 그게 미국 채잖아. 미국 국채야. 근데 빚쟁이가 오더니 일주일 준다. 갚아라. 일주일 준다. 나 일주일에 돈 못 갚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추심업체에 넘기겠다는 거지. 오늘부터 빚독촉 좀 올 거다. 밤에 발 뻗고 잘 생각하지 말고 넘길게. 내가 야 어깨들 좀 올 거다. 넘길 거야. 오늘부터 시장에 갖다 던져버릴 거야. 미국이 순식간에 자금 경색에 빠질 수밖에 없겠지. 경색이라고 할 말이 뭐하고, 미국채 금리가, 미국채 가격이 폭락을 하겠죠. 걔들이 다 갖다 던져버리면. 미국은 그걸 다 갚아야 되잖아. 물론 지금 당장 그 만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당장 갚진 않지만은, 그 금리가 그렇게 폭등을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대출을 못 하는 거지. 더 이상 돈을 당겨줄 수 없는. 왜냐면 금리가 폭등해버리면 점점 더 비싸게 써야 될 거 아니야. 점점 더 비싸게 써야 된다고. 걔네 입장에서 엄청난 부담이 되겠지. 간단해요. 엄청난 부담이 되겠죠. 미국채 금리가 폭등을 해버리면.
어차피 연준에서 찍은 돈이라 상관없지 않나요? 연준이 돈을 더 찍으라고? 물론 그게 지금 당장 미국에 온다 그래도 지금 당장 갚는 건 아니고 만기 있지만 어쨌건 그 빚을 지금 빚쟁이의 그 빚 노트를 받는 만큼 현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현금을. 그걸 어디서 찍겠어? 돈을 더 찍으라고? 중국이 들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달러를 더 찍으라고? 지금 가뜩이나 양적 완화를 해서 많이 찍었는데 더 찍으란 거니? 중국이 그걸 다 던진다면 미국도 뭔가 극단적인 대책을 써야겠죠. 당연히 위험자산, 당연히 주식시장은 나가래 날 거고 당연히 미국채 금리가 폭등해. 금리가 폭등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금리가 폭등한다는 거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폭등할 수도 있지. 주식시장은 완전 폭락이죠. 그 순간에 폭락이지. 빚 갚으라고 지금 빚쟁이들이 달려들고 있는데 중국이 그걸 다 던질 가능성은 굉장히 없지. 왜냐? 걔네가 그걸 다 던지면은 걔네가 지금 할인율 2% 3%로 산 채권들을 5% 7% 10%로 한마디로 내가 앉아서 손실을 보면서 던지겠다는 거잖아. 어마무지한 손실이 예상되거든요. 그걸 던질 때 1,000원 주고 산, 예를 들면 1,000원 주고 산 채권을 시장에 사자가 없으니까 900원, 800원, 700원, 600원에 던져야 된다고. 그걸 던지겠냐는 거지. 상식적으로 살 때는 1,000원짜리를 좀 할인받아서 9,800원에 980원에 샀어. 근데 내가 팔려니까 사자가 없어. 960원, 950원 안되겠다. 900원, 800원, 700원, 600원에 던져야 돼. 중국이 이빨 꽉 깨물고 난 손실 따위 상관없다라고 던지면 모르겠는데, 야, 그러면 진짜 전쟁이죠 거의.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뭐 세계 경제가 개박살 나겠죠. 그렇진 않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지. 설마 진핑이 형이 배를 째진 않겠지. 설마. 같이 죽자잖아. 거의 농계작전이죠. 피를 주고 뼈를 깎는 거잖아. 살을 주고 뼈를 깎는 거야. 살을 주고. 자, 일단 그건 그렇게 알아두시면은 되고, 사실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조금 오래 걸려요. 기초적인 것부터 얘기해야 되니까. 자,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무역 전쟁 때문에 관세를 매기면서 지금 주식이 빠지고 있어.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볼까? 제가 사실 기술적인 차트를 좀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열리지가 않았어. 애널리스트들은 당연히 언제나 웬만하면 언제나 우리 형들은 언제나 롱입니다. 언제나 매수죠. 우리 애널 형들은 웬만하면 다 매수예요. 2500짜리가 1500 가도 저가 매수고 1800 가도 저가 매수고 2000 가도 매수 기회고 1000 가도 매수 기회입니다. 2700 가면 당연히 추세니까 매수고 1500 가면 저가니까 매수고 2500이면은 오를 포텐셜이 있으니까 매수죠. 그게 언제나 매수 기회지. 왜냐? 시장은 매수가 유리하거든. 시장은 매수가 유리해요. 올라간다고 보면 장기적으로. 저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위험할 수도 있다고 봐. 이게 왜냐면 기간이 좀 오래 가면은 오래 길 거 아니야. 얘들이 도대체 럼프형을 예상할 수가 없어.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이러다가 봉합된다고 예상합니다. 왜냐? 둘 다 손해거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둘 다 손해야. 둘 다 손해인 건 너무 명확합니다. 경제학적으로 이거를 서로 이렇게 막으면은 최적화가 안 될 거는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둘 다 경제적으로 손해볼 거는 너무 명확해. 그럼 둘 다 손해보는 치킨 게임을 하겠냐? 이건 오래 못 가서 오래 안 간다라고 애널리스트 형들은 많이 생각을 해요. 하지만 럼프형을 봤을 때 범상치 않을 수가 있지. 럼프형. 주식시장의 최대 위험은 뭐예요? 제가 보기에 최대 위험,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최대 위험, 세계 주식시장의 최대 위험, 럼프형이죠. 제가 보기엔 럼프형 그 자체가 불확실성이잖아. 알 수 없다. 럼프형의 불확실성이 알 수 없어. 모두가 다 손해라고 아무리 옆에서 말해도 사인을 하잖아.
아무리 옆에서 누가 말해도 사인을 하잖아. 자꾸 뭐라고 말하면 You are fired 그러잖아. 형 쟤 왜 잘라 그러면 너도 fired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했던 얘기잖아. 그러면 안 돼. 너 fire. 형 쟤 자르지만 너도 fire. 닥치고 fire 해서 뭐 맨날 fire 불장난만 하고 있고. 너는 불이다. 그래서 옆에다가는 사실은 그 럼프 형 같은 경우한테는 참모 이름을 드링크 워터 뭐 이런 걸로 한번 앉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축구 선수 계시죠? 드링크 워터 형. You are fire 그럼 워터 형이 잽싸게 일어나서 이렇게 좀 꺼드려야 돼. 세계 경제를 위해서 이거 좀 워터 형이 딥 워터 뭐 이런 거 한번 계실 필요가 있어. 딥 워터, 드링크 워터, 딥 워터 이런 형들이 계셔야 된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시장을 잘 볼 필요가 있다. 왜냐? 이게 주가 지수잖아요. 지금 주가 지수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빠졌거든요. 사실 왜냐? 1800, 1900, 2000 하던 게 지금 2500 왔잖아. 이게 불과 몇 개월 전이거든. 2000 하던 게 몇 개월 전이에요. 25% 올라서 2500 뛰어 올랐잖아. 너와 나는 앉아서 25% 가난해졌거든요. 근데 2500에서 얼마 됐냐? 뭐 한 2400 됐나? 100 빠졌잖아. 오른 걸 생각하면은 사실 너와 내가 가난해졌던 걸 생각하면은 쬐끔 되돌아온 거거든. 쬐끔. 근데 만약에 이게 조금 더 되돌아온다. 그럼 항상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그 피터 린치 같은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언제 사야 될까? 마음을 갖고 물려 계시는 분들은 뭐 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여유자금이 있다면은 나는 언제 사야 될까? 바닥까지는 아니더라도 빠질 때마다. 빠졌는데 2,400이면 사실 많이 빠진 건 아니죠. 아직 공포라고 얘기하기 힘들어. 이게 2,000에서 2,500 간 게 얼마 안 됐다니까? 근데 2,500에서 2,400 온 거야. 마인드를. 그렇다면은 만약에 더 빠져 시장이 뭐 예를 들면은 뭐 2,300, 2,200, 2,100을 가. 뭐 1,900, 1,800을 가. 예를 들자면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물론 여기서 나는 인버스 배팅, 숏 배팅을 해서 아래로 때리는 배팅을 해서 많이 먹겠다. 이런 분들 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물론 그런 용자가 있으면은 그런 행동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나는 자산을 언제 살 건가 항상 생각을 하시고 떨어질 때는 그게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빠지는 거는 기회일 수가 있어요. 자주 안 온다. 자주 안 와. 이게 사실 지금 조정이라고 부르기 힘들 정도로 좀 빠지긴 했지만은 빠진 폭이 만약에 확대가 되면은 항상 여러분들 자산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쳐다볼 필요가 있는 때예요. 지금이 평상시보다 더 남들이 던진다 그럴 때가 기회일 수 있거든. 근데 아직은 뭐 모르겠어요. 지금 뭐 사실 조정을 요만큼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폭이 더 커지거나 할 수도 있지. 럼프 형이 뭐라 그냐에 따라서 아니면 어플이 길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질 때마다 항상 그럼 나는 내 평단을 낮추는 방법을 쓰든지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그럼 나는 자산을 언제 가져야 될까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지금 샀는데 사서 만 4% 물렸는데 팔아야 되느냐. 종목은 잘 모르겠어. 종목에 따라 다르겠지. 종목에 따라 달라서 잘 모르겠는데 전 항상 생각하는 게 뭘 가져야 유리한 상황이니까. 시대가 빠질 때마다
지금 내가 자산을 갖고 있어 이러면 할 수 없는데, 아직 안 갖고 있는 여러분과 나라면은 빠지면은 점점 많이 빠질수록 나도 언젠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사실 조금밖에 안 빠졌잖아요. 이만큼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간다고 생각을 하면 더 길게 얘기하면 내가 게임을 못할 것 같아서 다음번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일단 기준금리부터 얘기를 하자. 채권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를 갖고, 상품에 대해서 이해를 갖고, 그리고 주가지수가 상당히 미묘한 시점에 있으니까 주가지수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이 언제일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겠죠. 아 근데 나 지금 피곤해. 사실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상품이 궁금하거나 뭐 이렇게 궁금한 게 있으면은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을 달아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민감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 보시면 앞에 글 적는 게 있더라고. 거기에 대충 뭐에 관심을 갖자는 글을 가끔씩 적을 거예요. 이렇게 쪽지 보내는 거 말고 뭐 있더라? 가끔 적으려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주가 선진국이지만 변동성이 큰 이유가 뭐냐? 일단 호주는 선진국에도 불구하고 그 성장 기대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굉장히 커. 훌륭한 나라죠. 역시 땅덩이 크고 봐야 돼. 그 다음에 그 나라는 기초적인 어떤 수출 품목 자체가 원자재류에 가까워. 원자재료의 가격 변동이 상당히 크죠. 상당히 커요. 그리고 성장 잠재 성장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 우리보다 높은 선진국들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있어. 성장률 자체가. 그러니까 진폭이 크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때때로 적어드리고 최대한 뭐 앞으로 어떤 게 올지 모르겠지만은 힘들어. 질문 한 2분 받고 빨리 끝내고 다음주에 다음번에 조금 더 정교하게 해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뭐 남겨주시면은 최대한 답을 드릴게요. 응? 미수 몰빵 치러 간다고?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있죠. 미수 몰빵이 왜 안 되는지. 타임어택 하는 자산은 좋지 않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미수 몰빵은 여러분들 타임어택 하는 거야. 이게 원래 타임어택이 없는 게임이거든? 스스로 타임어택을 향해 가는 거죠. 내일 방송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면 게임 방송?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고요. 과매도 구간 체크 뭐 이런 거는 기술적인 분석이 워낙 많아서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가 할 수 없어요. 또 과매도라고 꼭 사야 좋은 게 아니고 과매수라고 꼭 팔아야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채를 중국이 파는데 왜 살 사람이 없어서 싸게 팔아야 된다고 하셨나요? 누가 살 건데? 야, 중국이 1, 2조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안 했다.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있습니다. 생각난 게 있어. 텐센트가 제가 무슨 어느 나라 주식이라 그랬죠? 어느 나라 기업이라 그랬죠? 텐센트가 요 관련해 옛날에 한번 해드렸는데 그 관련해서 오늘 남아공 기업이라 그랬죠. 제가 최대 주주가 남아공이에요. 남아공 기업입니다. 최대 주주로 따지면 CEO는 중국인이지만 한번 얘기해드렸죠. 남아공 네스퍼스가 최대 주주야. 무려 33%를 들고 있어. 얼마 투자해서 300억 좀 더 투자 350억 투자해서 33% 지분을 산 다음에 지금 그게 얼마가 됐다고? 500조에 33%니까 150조가 됐죠. 350억짜리가 150조가 됐어요. 여기에 대한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150조를 홀라당 드신 그 무지막지한 기업,
사실상 자기의 주업을 버리고 순식간에 기업 목적 텐센트 주주 변한 기업이 있죠. 기업 목적이 텐센트 주주가 된 기업이 있어요. 요건 옛날에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해드리면서, 왜냐면 얘네가 최근에 텐센트 주식을 요만큼 2% 팔겠다고, 갖고 있는 것 중에 2%, 33% 중에 2%를 팔겠다고 했더니 텐센트 주식이 좀 빠졌는데, 그 2%가 얼마냐? 11조입니다. 11조. 350억 투자해서 33%를 얻었는데 33% 중에 2% 판다 그랬는데 그 2%가 11조야. 얼마 투자했다고? 350억. 그럼 나머지 31%는 그냥 갖고 있겠지. 기업의 존재 이유가 텐센트 대주주가 된 기업이 있었죠. 자, 요거 관련된 얘기는 다음번에 다같이 한번 시작을 하고, 다음번엔 기준금리 얘기, 금리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돼요. 적당히. 그래야 뉴스를 좀 들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들은 것처럼 채권은 쿠폰금리로 보면 안 되는 거고, 매수 수익률 같은 거를, 그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되게 여러 개 쓰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고 보셔야 되고, 최근에 주식 빠지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들었으니까 이유가 뭐냐는 걸 들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본 다음에, 주식이 이렇게 많이 빠지거나 할 땐 항상 그럼 나는 언제 사면 좋지? 이런 좀 관점을 갖고 생각을 하시면 낫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텐센트가 남아공 기업이라고 뭐야? 또 남아공 대주주가 있잖아, 네스퍼스가. 걔네가 최근에 팔려고 그랬는데 텐센트가 그래서 휘청이고 있고, 페이스북도 주식이 휘청이면서 IT 기업 주가가 전반적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또 할 필요가 있고, 언젠가 얘기했지만은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은 이미 미래가 아니죠. 제가 언제 얘기했잖아. 이미 옆에 와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 4차 산업혁명이거든. 혁명도 아니야. 이미 4차 산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우린 그 와중에 있어. 아이폰이 처음 나온 게 2007년이에요. 10년이 안 됐어. 10년 만에 이게 어떻게 변했습니까? 핸드폰이 6년 만에만 해도 핸드폰이 투지폰이었죠. 거의 인터넷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는데 불과 10년 만에 이게 손안에 든 컴퓨터가 됐어요. 이게 10년 걸렸거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온 지가 몇 년 안 됐는데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 이미 진행이 돼.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말이 나온 지가 몇 년 안 됐거든요. 근데 이미 세계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이미 옆에 있잖아. 다 플랫폼 비즈니스지. 요즘 플랫폼 비즈니스 아닌 게 어딨어. 아마존, 구글, 네이버 전부 다 플랫폼 비즈니스 한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카카오 다 플랫폼이죠. 우버 요즘 난다긴다는 거는 다 플랫폼이잖아. 이미 먼 미래 얘기가 아니야. 플랫폼 혁명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플랫폼 혁명은 이미 끝났지. 끝났다고 말하면 뭐하고, 시작은 이미 다 됐지. 다 차지해 먹었어. 뒷북치는 거죠. 지금 와서 혁명이라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뭐 콩고물에 떨어질 게 없는가, 여러분 좀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이미 시작 다 했어. 미래에 올 걸 쓴 책들이 아니야. 아직 제가 보기에 아직 올 듯 말 듯한 게 하나 있어. AI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과연 뭐가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는, 빅데이터 이런 건 이미 왔어요. 자꾸 얘기하지만 우리나라가 스마트 데이터에 좀 약하고 데이터 클렌징을 해서 모으는 게 약하기 때문에 빅데이터라도 뭐 할 게 없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은 그런 어떤 데이터 혁명을 통해서 아마존이 쓸고 있다고 얘기했잖아.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끝에다가 뭐만 붙이면 압도적인 거야. 유통을 붙이면 압도적이야, 판매를 붙여도 압도적이야, 헬스를 붙여도 압도적이야, 보험을 붙여도 압도적이야. 이건 마치 조립식인 거지. 가운데 어마무지한 이런 에너지가 있으니까 갖다 끝에 뭐만 붙이면 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이 요즘에 모든 시장 전체와 아마존의 싸움이 되고 있다고. 자, 이미 거기까지 왔어. 이게 1-2년 만에 온 거야. 1-2년 만에. 아마존이 2년 전에 안 그랬다니까. 남은 게 뭐 있을까? AI가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어떤 속도로 터질지 지금 감이 안 올 정도거든요. 지금 너무 빨라. 자꾸 얘기하잖아. AI가 아직 안 온 거 같긴 해. AI는 아직도 미숙해 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데 1년 뒤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1년 뒤에. 자, 지금 AI는 우리가 생각하기 AI 로봇이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안녕 하십니까?
그래 로봇아 뭐 잘 입고 있니? 오늘의 날씨는 좋습니다 뭐 이러고 있잖아. 그 다음에 준비해온 질문 읽으면 그것은 띠리띠리띠리 하더니 이거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아직 그런데 요게 불과 어느 순간에 한번 이게 되면은 뭐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 아직 포텐셜이 안 터진 플랫폼이 있으면 포텐셜 터졌어. 이미 터지고 활화산처럼 지금 터지고 있어서 우리도 어떻게 한 발이라도 좀 얹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고. 빅데이터, 데이터 클린징 이런 거 다 터졌어. 스마트 데이터 이미 다 터졌지. 우리가 이제 다 따라가려고 뭐 어디 늦은 버스라도 뒷문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는 거고. 이미 다 하고 있는데 한물 간 건 아니지만 이미 현재 진행형이잖아. 미래는 아니란 거지. 남은 거는 현재 봐서 AI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쪽에 강점이 있다면은 떼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자 뭐야 씨 1시간 10분만 하자 그랬는데 자 요런 얘기도 제가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그래서 삼성이 반도체가 없으면은 되게 암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도체는 뭐 쌀과 같은 거니까 모르겠고 핸드폰만의 발전은 현재로서는 멈춘 것 같아. 애플도 마찬가지야. 전 팡스 중에 팡 중에 FA 그 걔들 중에 페이스북 뭐 아마존 뭐 넷플릭스 구글 뭐 애플 다 중에 다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애플의 미래가 궁금해. 애플의 미래가 궁금해. 아이폰도 뭐 7인지 8인지 이후로는 똑같잖아. 뭐가 달라졌어? 아이폰 7, 아이폰 8, 아이폰 9, 아이폰 10 뭐가 달라졌어? 우리 집에 아이폰 10 뭐 누가 샀거든? 갤럭시도 사고 뭐가 달라졌어? 카메라? 나 같은 까막눈은 야 뭐 1600만원 속은 1400만원 속은 비슷하던데? 그게 혁신인가? 업그레이드지? 그나마 혁신은 페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페이. 삼성페이. 그건 혁신일 수 있는 것 같아. 핸드폰으로 모든 페이가 된다는 거는 그거는 뭐 괜찮어. 그건 놀라운. 그나마 최근에 본 것 중에 가장 놀라운 삼성페이. 요즘에 아이폰 10인가 보니까 얼굴 인식으로 요거 화면 열리더라. 아세요? 얼굴 인식으로 화면 열린다? 여러분들 이거 지문 넣잖아. 뭐 지문 찍거나 뭐 이거 넣잖아. 아이폰 10 딱 들고 딱 보면은 화면이 열려. 삼성도 있냐? 요즘에 열리더라고. 자 여러분 참고로 이게 어디서 나온 기술인지 아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이게 이거죠. 잠시만요. 자, 제가 나중에 얘기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국가 중에 하나로 불리는 이스라엘에서 하는 크라우드 글로벌 인베스터 서밋입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의 스타트업이라고 그러지만 이스라엘이지만 전 세계 스타트업들이 모여서 자기 자랑하면서 나를 사주세요 하는 데예요. 이건 상관없을 거예요. 왜냐면 얘네 그 It is my honor to invite you to the Our Crowd Global Investor Summit on February 1st, 2018. For the fourth year in a row, Jerusalem will proudly host the Our Crowd Summit, the largest investor event in this part of the world, and one of the most exciting technology events anywhere. It should be no surprise that the summit is held here in Jerusalem, a city that has always been a center of innovation and inspiration.
We're building on 3,000 years of investment 잠깐 내려보세요. in the brand called Jerusalem. 나오잖아 여기. Join investors from 80 countries, from all over the world, in the Our Crowd Global Investor Summit. 이스라엘에서 열리는 2018년 We also want to encourage Most Exciting Startup Event of the you to Year잖아요. enjoy the holy city of Jerusalem. 전 세계 스타트업들이 Culture, 웬만한 애들은 다 와서 나를 사주세요라고 광고하는 자리입니다. 유명한 썸밋이에요. at the summit. 이거 나중에 한번 들어가셔서 Our Crowd Global Investor Summit인데 그러면은 별별 기업들이 다 있죠. 요 얼굴 보면 열리는 거 있잖아. 핸드폰 딱 얼굴 보면 열리는 거. 그것도 이런 데에서 나왔던 스타트업이 하나 갖고 있던 기술입니다. 날가절 컨퍼런스죠. 핸드폰 얼굴 보면 열리는 거 여기서 나온 기술 중에 하나였어요. 물고기 모르겠죠. 자, 아래 들어가시면 쭉 있어요. 뭐 연사들 있고 뭐 이런 데들이 다 모건 스탠리, 삼성, 구글 이런 데들이 지원하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스타트업 서밋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소개드릴 시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고 나중에 다음번에는 조금 더 좋은 뉴스로, 조금 더 좋은 뉴스와 조금 더 분석적인 거,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뉴스였는데 오늘 뭐하다 시간이 다 갔지? 오늘 주식 방향성의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뭐하다가 시간이 다 가는지 모르겠네. 어디 가긴 자야죠. 게임하고 잘 거야. 오늘 뭐하다 시간 다 갔지? 잠깐만, 오늘 녹화 눌렀냐? 눌렀어. 어우, 야, 깜짝아. 깜짝. 오호, 야, 클럽부터. 오호, 야.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오호, 야, 오호, 땀나네. 오호. 질문 있으시면 플러스 친구에 올려주시거나 하시면 합니다. 주식 방향성에 대해서도 최대한 얘기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이거 원래 HTS가 열렸으면 차트를 보고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재방송하라고? 차트가 안 열려서. 좋은 밤 되세요. 안녕. 뭘 한 번 더 가. 방송 저장 종료.